퇴직 시그널이 있죠. 탑5입니다. 1번,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일 때. 뭐 하자 그러면은 안 해.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이런 게 이제 퇴직 시그널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 몰입돼 있고 회사 내에서 뭐 한 자리 해 먹겠다.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업무 몰입하고 전문성 한번 확보해 보겠다. 아닌가 보다.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일 때. 두 번째, 근태에 소홀해질 때. 9시에 출근인데 8시 59분에 와. 8시 59분에서 9시 1분 사이에 와. 이런 때 퇴직 시그널 아닌가? 뭐 이렇게 동료가 퇴직 시그널로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잡플래닛 조사입니다. 잡코리아 조사입니다. 짧은 휴가를 자주 쓸 때, 취업 앱이나 사이트 자주 볼 때, 자기 업무를 정리하기 시작할 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제 경험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게 서너 개 나오죠. 회사 그만둘게요. 신입사원 퇴사 1년, 입사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많다. 기업의 60.9%는 신입사원 평균 1년에서 3년 내에 퇴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입사한 다음에 3년 내에 퇴사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순유출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3년 이상 정도 일을 해야 다른 사람의 목까지 좀 충분히 좀 벌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 이하는요 겨우 자기 목하는 정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율이 지나치게 높은 거, 반대로 퇴사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산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까? 15% 정도 됩니까? 제조업의 경우는 한 15% 이하로 내려가야 될 거고요. 지식서비스업의 경우는 한 20% 정도 되는 게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퇴사가 많다는 것은 기업 내에서요 좋은 일은 아니죠. 2019년도에 12.5%였던 청년 퇴사율은 2023년도에 22.5%를 기록해서 4년 만에 10%나 증가했고요. 2024년 조사한 다른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입사원 중 1년 이내 퇴사자 비율이 17.2%고 퇴사 시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가 56.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퇴준생, 퇴사준비생, 입사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퇴사준비생이죠.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다녀요? 퇴사할 때까지 다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취업준비생, 퇴사준비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해라. 뭐 물론 개념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 회사에서 나는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니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청년 퇴사율이 높아져 가는 것은 퇴준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소기업 10곳 중에 5곳 올해 경영 환경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어려웠다라고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절반, 최저임금 너무 높아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채용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기업도 36.8%가 나옵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이 실질 소득을 올리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최저임금을 억제하면서 물가를 잡아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 대책으로는 뭐예요? 일단 신규 채용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연봉 동결하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을 구조조정하거나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죠. 이런 일들에 대한 여파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때려쳐야겠다. 연봉 나 열심히 일했는데 연봉 축소하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예산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비로 다 지급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연봉 인상에 대한 펀드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던질 가능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건비 절감, 그 한 번의 선택이 만든 도미노 이야기였습니다. 기업 절반 이상 정규직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당연히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원가 절감 및 긴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최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18일에서 22일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경영 실태 및 2025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년 2026년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는 원가 절감과 긴축을 뽑는 기업이 전체의 47.4%였습니다. 가장 많아요. 원가 절감 및 긴축, 비용 절감 및 예산 관리고요. 그 다음이 신규 판로 확대, 그 다음이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 전략, 복수응답입니다. 원가 절감,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어때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죠, 지금. 임금,
물가 인상률이 2.2%를 찍었습니다. 2.2 평균값이니까 2.2%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최소한 2.2% 올라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월세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월급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커뮤니티 사이트에 하나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5년 만에 월급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장이 하는 짓이 완전 충격이야. 당장 생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녔지만 사장은 5년 동안 월급 한 번도 안 올려줬지.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사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제 월급 좀 올려주시죠.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장님 제가 좀 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임금 인상 됐는데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제가 회사에 기여한 바도 크고 일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올려주셔도 열심히 할 건데 조금만 더 주시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턱이 없죠. 예, 그럴 턱이 없죠. 대화가 좀 순조롭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경영자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이 경영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 공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말로 공을 갚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말로 빚을 갚는 것이 경영자예요. 근데 말로 공을 갚아버리면 안 됩니다. 야, 너 어머니 아프다고 매번 칼퇴근하고 말이야. 그랬으면서 지금 뭐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가 뭐 말이 나와? 야, 야근하는 다른 직원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해버렸다고 합니다. 참 말로 공을 갚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책상에 있는 각 티슈를 나한테 집어 던지는 거야. 이제 각 티슈 집어 던진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대화를 끊고 싶어서 한 행동이긴 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는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잠깐 와주시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앞의 이야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반복적이냐의 여부가 달려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옆에서 다른 사람들 듣고 있다면 뭐 민법상의 모욕죄가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로 공을 갚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콰이어트 퀴팅입니다. 이른바 태업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스타트업은 연봉을 아끼다가 팀이 해체되고 있음.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금 상황은 꽤 여유로운 상황인데 나는 연구개발팀 소속이고 팀원들이 이상하리 많지 학벌과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연봉 협상하면서 인상률을 짜게 가져갔대. 그런데 모든 팀원들에게 예상보다 200만 원 낮은 연봉을 제시했대. 삔또 상한 팀원들이 하나 둘씩 이탈 중 불황 속에서도 메이저 테크 기업들로 연봉 한참 올려서 가는 걸 보면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저번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터졌는데 인사팀은 단기적으로 인건비 2천만 원 아낀 걸 성과롭시고 저하고 있을까? 왜 이 정도 사소한 절약으로 다시 모으지 못할 인재들을 놓치고 사업에 지장이 있게 만드는 걸까? 라고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길이죠. 연구개발 인력들, 실력 좋은 사람들 데려왔는데 인사팀한테 지나치게 인건비 억제 잘해야 된다라고 경영자가 메시지를 줘버리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10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이 퇴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채용 비용이 얼마입니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기준 한 명 채용하는 평균 비용이 1,100만 원 나옵니다. 초기 이탈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1,100만 원이 채용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000만 원 더 주고 퇴사 안 하고 그대로 다니는 게 나와요. 물론 이 사람이 그대로 다니는 것이 회사에게 유익한 상황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 말은 못하고 있지만 어떤 직원이 사익서 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배시시 웃게 되는 그런 직원도 사실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퇴사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뽑았다. 그러면 1,100만 원 더 들어간 거예요. 연봉 외에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사람을 좀 다시 구성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파격 보상과 유연 근무, 살아남은 기업의 비밀들 보죠. 자, 현 직원입니다. 누가 봐도 최고라고 할 정도로 최고인 회사, 별표 5개 빠방하게 좋네요. 워낙 컬처가 유명한데 실제로 서울 오피스도 컬처대로 책임과 자율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사무실 최고고 자율과 책임 문화만큼 제공되는 굿즈, 푸드, 복지 어마어마해. 연봉은 업계 최고야. 넷플릭스라는 네임밸류에서 오는 자부심도 있어. 단점 없어. 난 여기서 성과 제대로 내보고 싶어. 넷플릭스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일도 사람도 마음도 챙긴다. 연봉 많이 줬으니까 너 열심히 일해. 그걸로 끝나지를 않죠.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장 아저씨예요. 초등학교 입학을 정말 축하해요. 부모님은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너무너무 자랑스럽대요.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아 너무 설렐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카카오 게임즈 조계현 아저씨가. 이거 날라가죠. 엄마가 딱 가져오죠. 엄마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너한테 편지 썼는데 읽어볼래? 읽어줄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내일은 놀금 가끔 한 번씩 해주죠. 그러니까 연봉 높게 주니까 그대로 끝난다. 아니에요. 디테일한 섬김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끌어모아지고 인재들이 들어왔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경영자 여러분, 우리 직원 초등학생, 우리 직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해요. 편지 써주는 거 이거 돈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경 쓴다는 이야기예요. 네이버 AI 인재를 잡기 위한 파격적인 조건. 2024년 AI 인재 유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연봉을 2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스톡옵션 도입했죠. 해외 기업의 스카우트 제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AI 개발자들의 잔류를 이끈 결정이다. 네이버 페이 직원 1인당 스톡옵션 부여액 1인당 그 가치로 평가해 보면 5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스톡옵션 부여하는 겁니다. 통상 베스팅 기간 한 3년 정도는 되죠. 3년 정도 내가 퇴사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한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언더백 기업이 인재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주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이 평소에 자리에서 통화하거나 복도나 비당 계산으로 나간다. 특별한 일이 없이 연차나 반차 자잘하게 쪼개서 쓴다. 평소에 안 하던 업무 파일 다운로드 받고 있다. 업무할 때 회의할 때 말수 줄어든다. 동료들과 사적인 대화 안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대화할 때 확답을 피하고 애매하게 대답한다. 신규 프로젝트, 사내 행사 참여 안 한다. 그거 퇴직 중후입니다. 퇴직 중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1번. 스톡옵션이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 스톡옵션은 주식을 현재 우리 회사의 주식이 1,000원이라면 나중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1,000원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걸 우리가 통상 스톡옵션이라고 그러고 기업은 연차가 찰수록 이 현재의 1,000원이 나중에 10,000원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9,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권리를 주는 것은 스톡옵션이라고 그러고 RSU의 경우는 이렇게 이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을 회사가 먼저 사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토스나 두나무 이런 데들 스타트업들이 RSU를 부여하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핵심 인재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 개발자, 임원, 직급별 차등, 부사장급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핵심 인재를 유지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승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 승진은 승진인데 무슨 마이크로 승진이냐? 퇴직 징후가 있어요. 근데 저 친구 퇴사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조용히 불러서 뭐라 그래요? 기존 승진 체제와는 별도로 특정 인재에게만 부여하는 직책을 신설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치워가지고 퇴사해버린다고 그래. 그러면 그 개발자에게 별도의 연구소 소장으로 발령 내주고 야 너는 지금 현업하는 거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거 너 혼자 한번 해봐. 한다면 일단 퇴사하지 않고 좀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이런 방식의 승진을 마이크로 승진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개발자에게 테크리드 이런 호칭이 있죠. 기존의 호칭이랑 섞이면 역차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가 있으니까 테크리드, 뭐 실장, 소장, 뭐 교수, 연구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서요. 기존 직급이랑 겹치지 않게끔. 그래서 꼭 임원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별도로 혼자 해볼 수 있는 마이크로 승진 해주는 거. 사람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퇴직 징후가 좀 있어요. 그러면 핵심 인재하고 CEO가 좀 1대1 미팅을 정기적으로 좀 하면서 경영자가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와 1대1로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올해 1년 동안 12번 만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전수해 줄 테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냥 점심이라도 합시다. 그럼 어때요? 이 회사에서 내가 배울 게 없네 라고 생각했던 핵심 인재라고 한다면 경영자가 전문가가 나를 만나서 기술도 좀 전수해 주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개인적 관심도 가져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뮤지컬 티켓도 한 장씩 주고 그러면서 1대1로 만난다면 퇴사할 가능성은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스타트업에서 CEO가 핵심 개발자 핵심 임원과 월 1회 이상
비전 공유 세션이나 멘토링을 진행해주는 방식, 네, 핵심 인재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리텐션도 있습니다. 핵심 인재한테만 사회교육, 해외연수, 특별교육비,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이런 요소가 오래된 인재들을 리텐션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니 개발자가 있다 그러면 AI 인재다. 이 사람은 지금 디자인 인재다. 이 사람은 마케팅 잘하는 인재다. 그럼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일본을 갔다 오든 실리콘밸리 한 번 갔다 오든 중국 갔다 오든 오늘 네덜란드나 베를린 갔다 오든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 참여 기회 부여할게. 한 번 갔다 오면 돈 얼마 들어요? 수백만 원 깨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오케이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 해외 출장 보장할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퇴사하려고 그랬다가 일단 갔다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갈 수 있습니다.